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친구 한 명과 함께 영어 공부법과 그리고 저희가 풀었던 문제집에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채널 주인의 고등학교 동기인데요. 지금은 고려대학교 외과 다니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가장 먼저 공부법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영어를 푼 특징을 말해 드리자면은 굉장히 빨리 읽는 편입니다, 글을. 그 이유는 바로 글을 뭐랄까, 뭉쳐서 읽기 때문인데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감이 전혀 안 오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능 영어 시험의 경우에는 국어와는 다르게 뭐 세부 내용 파악이라든지 뭐 내용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주제, 핵심 문장, 그런 거를 파악하고 나면 문제가 그냥 풀려버리는 구조고요. 학생들이 영어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들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게 앞에부터 단어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문이 끝까지 갔을 때는 앞에 걸 잊어버려서 그래서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글을 보면서 어떠한 이 글쓴이가 글을 어떻게 강세 조절을 했는지 여기 어디에 중심 문장이 있고 이 글의 주제는 뭔지 파악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한 번은 안 되고 많은 연습을 거치셔야 하는데 제가 그 문제집에 필기해 놓은 것으로 예시를 드리자면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일단 위에다가 글의 주제를 적습니다.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설지에도 쓰여 있고요. 본인이 먼저 생각해서 써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 주제가 있으면 주제만 파악하면 대부분의 영어 문제는 풀리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심 문장을 제가 형광펜에 쳤는데 이렇게 명확한 중심 문장이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전체적인 문장의 뜻, 문단의 뜻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 뭐지? 또 하나하나?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만 정말 공들여서 해석하신다면 전체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인데요. 영어는 번호대별로 유형이 거의 고정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각 유형에 맞춰서 이거는 어느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일반 지문의 경우에는 중심 문장에 밑줄을 치고 그리고 맨 위에 주제를 쓰고 하는 식으로 오답 정리를 진행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순서 지문의 경우에는 뭐 주제를 쓰는 건 동의하지만 순서가 왜 타당한지 이 부분을 받아서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받아서 여기로 가고 하는 그 순서를 이렇게 표시해 준다든지 일단 영어 모의고사를 푸실 때 7간이 70분이고 듣기가 대략 25분가량이고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왔다 갔다를 안 했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남게 된 시간은 45분인데 45분 동안 27문제를 푸셔야 하기 때문에 한 1분에서 2분 내로 빠른 독해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유형별로 본인의 어떤 생각 회로를 구축해서 글쓴이가 글에다가 준 강약을 파악하고 중심 문장을 정확히 독해내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체화할 수 있도록 오답풀이를 할 때 본인의 어떤 그런 생각 회로가 될 그 과정을 펜으로 미리 표시하는 연습을 하고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어장 제작 또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단어장을 구매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단어도 있지만 내가 아는 단어 또한 많을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단어장의 수준, 그러니까 레벨과 나의 레벨을 그렇게 가늠해서 올바른 걸 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어떤 출판사 기준으로 그렇게 난이도를 매겨놓은 것이 평소에 뭐랄까 어떤 수능 공부만을 위한 독해를 했던 사람 아니면 뭐 진짜 뭐 문학적 독해를 많이 했던 사람 아니면 뭐 기사를 많이 읽었던 사람
등등이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난이도로 측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단어장을 제작해라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전체 문제를 빨리 풀어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답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글을 빠르게 읽으면서, 만약에 문맥적으로 해석되는 거 말고 단어의 뜻이 진짜 잠깐이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뭔가 뜻을 기억해내는데 지연이 된다 한다면은 이렇게 지문대에 형광펜을 쳐두어야 되는데요. 이 주제 형광펜 말고 다른 색으로 형광펜을 쳐두는데요. 이렇게 다 표시를 한 후에 이거를 엑셀로 모읍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너무 할애된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그때그때 링 카드형 단어장 있잖아요. 거기다 적으셔도 좋고, 과정이 너무 노가다 아닌가 그냥 사서 보지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시중 단어장이 잘 맞으면 그거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잘 맞는 편은 아니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솔직히 그걸 정리하면서도 암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기에 괜찮다 싶으면 시도해보시기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단어를 외우는 거는 제 입장에는 꽤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은 영어를 그렇게 빨리 푸는 편은 아니었어서 이제 딱 시간에 맞춰서 한 5분 정도 남겨가면서 푸는 거를 목표로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가 돼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많은 단어장들이 시중에 있고 또 스스로 만들기엔 아직 제가 그런 문제를 많이 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수능하고 평가원에서 냈던 5개년 동안에 이제 6월, 9월 수능 기출의 단어들을 다 정리했었거든요. 사실은 그 정리도 제가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했던 건 아니고 이제 구글 같은 사이트에 검색하면은 이미 그렇게 정리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인쇄해서 제가 그냥 외워보는 형식으로 준비했었습니다. 영어는 그래서 총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단어를 잘 외우는 거,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단어로 만들어진 문장을 잘 이해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우선적으로는 그 모의고사 혹은 수능에 해당하는 단어를 모두 다 미리 외워준 다음에 그것이 다 외워졌다고 판단된 상태에서 그 시험을 봤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단어가 잘 외워지고 나서 시험 점수가 갑자기 잘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지금까지 저의 영어 문제는 단어 문제였을 거고, 그렇게 단어를 잘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잘 안 풀린다면 그건 저의 영어 독해 실력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단어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단어 암기를 했어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영어 지문들을 통으로 외워봤는데 그런 지문 통암기 방식도 꽤 괜찮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문제의 지문이란 게 다 표현이나 주제는 다르더라도 공통되는 어떤 구조가 있고, 미괄식이나 두괄식처럼 우리가 어떤 특이한 지문을 읽었을 때 그 지문의 한쪽 부분에 편향되게 읽더라도 그 지문의 주제가 들어온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문을 통으로 암기하는 것은 어떤 덩어리 표현들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글의 구조나 특정한 문법 표현까지도 우리가 판별할 수 있게 되어서, 혹시 영어 독해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한두 지문 정도, 내가 가장 어려웠던 지문을 통째로 외워보고 써보는 경험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 영어도 우리가 물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어란 이름을 써가면서 단어를 외우고 글을 읽고 문제를 풀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떤 하나의 글을 읽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문의 모든 단어를 알고 있더라도, 또 읽으면서 내가 이 단어의 뜻을 알아 하면서 읽더라도 문제 끝까지 다다랐을 때 답을 고르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이 영어 지문을 단순히 글로 이해한 게 아니라 어떤 단어 암기장 내지는 단어 시험지처럼 봤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습관적으로 내가 읽은 문장의 뜻을 체크하고, 원래 우리는 모국어 하자니까 국어 지문을 읽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또 영어 지문을 읽을 때는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읽고 있는 게 글의 어느 부분인지, 글은 어떤 주제를 향해서 어떤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문의 내용 파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주제를 파악하고 중심 문장을 파악하고 그래서 내용을 인지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저의 공부법과 친구의 공부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거고, 개인의 공부법은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통함기 정말 못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공부법 또한 적용하면 좋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정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집 소개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가장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제집은 수능 특강입니다. 저는 수능 특강과 거의 애착 관계마저 형성한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부터 영어가 1등급이었던 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이 아닌 등급이 나올 때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1학년 끝나고 겨울방학에, 그러니까 예비 고2 때 이 수능 특강, 펭수 특강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능 특강을 방학 동안에 다 풀었었는데 그 직후에 어떤 연습을 위해 쳐봤던 사설 모의고사에서 100점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당시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뭔가 그때부터 저의 수특 사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펭수 이후로 다음 연도에도 또 수능 특강을 풀어주었는데요. 그리고 다음 연도에 또한 이제 수능 특강을 다 풀었다, 이제 뭘 하지 고민을 하다가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의 존재도 알게 되어서 이거 풀고, 이건 이제 또 재수 때도 이렇게 풀었던 수능 특강들입니다. 일단 수능 특강 영어랑 영어 독해 연습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서, 수능 특강 영어의 경우에는 유형별, 제자별로 문제들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문의 난이도가 조금 쉽습니다. 그리고 영어 독해 연습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눠져 있긴 하지만 사실상 어떤 정렬 기준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심경 파악과 같은 저난이도의 문제는 들어있지 않고 빈칸 추론, 순서, 뭐 삽입 이런 유형들만 수록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난이도가 영어보단 영어 독해 연습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일단 지금 수능 특강을 중심적으로 소개해드리긴 했지만은 수능 완성 또한 풀었고요. 근데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튼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제가 앞에서도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수능 특강과 내가 대박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애착이 있는 마음에 드는 교재를 고르셔서 꾸준히 푸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문제집은 마더텅인데요. 지금 여기는 고1이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그냥 고3 마더텅 영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어는 기출 공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지금은 또 직접 연계도 아니고 간접 연계라서 어떤 주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 유형은 공유하지만 서로 맨날 다른 지문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특별하게 어떤 공부가 요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마더텅을 비롯한 기출 문제집들이 원래는 어떤 사설 문제집 혹은 EBS에 비해서 조금 압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과목들과 다르게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수능 특강보다 조금 덜하거나 비등비등하고 영어 사설은 거의 딱히 메이저하게 쓰이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마더텅 영어를 풀었던 이유는 저는 영어에 크게 자신감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말 1등급 혹은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실력을 꾸준하게 유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용도로 채택했던 게 마더텅이었습니다. 일단 기출문제 학습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기출문제든 여러분은 영어는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난이도 편차가 크다거나 아니면 수학처럼 킬러 문제가 특별하게 있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되게 많은 양의 문제를 순서대로 정리해놓은 마더텅 문제집이 괜찮았던 것 같고, 여러분이 만약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풀고 나서도 시간이 남았다거나 혹은 이제 영어를 꾸준히 안 풀면 감이 떨어지는데 그때 감을 살리고 싶어서 하루에 몇 장씩 풀고 싶다, 이럴 때 선택해볼 만한 문제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문제집은 EBS 미니 모의고사인데요. 이제 구성을 보시면은 한
이제 데이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한 번에 10지문 정도를 이제 처음에 소개하는 글 정도 들어있고 주제 찾는 문제 2문제 정도, 빈칸 2문제, 뭐 순서 1문제, 삽입 1문제 이런 식으로 작은 미니 모의고사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 영어 풀기 전에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시험장에서 감을 찾기 위한 용도로 한 5문제 혹은 10문제를 골라 풀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전년도 수능 특강에서 훌륭한 문제들을 골라서 만든 문제집이라서 지문이 크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도 아니라 이제 골라서 풀 수 있기에 저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전에 급하게 감을 되찾아야 할 때 풀어야 한다면 EBS 미니 모의고사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저희의 영어 공부법을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풀었던 문제집 또한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